강남역 주변에만 167개 정도의 성매매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로. "번호를 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63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크를 4번 해라." 일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번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여성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얼마나 불쌍하면 이 일을 하겠냐. 꽃뱀 기술을 펼치죠. 성매매는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강력한 쾌락, 그것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세표 언니 한재원입니다. 부부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치료, 전체적인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성매매는 어떻게 진행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제가 아는 선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제가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오피스텔 성매매는 오피라고 이제 남자들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강남역 주변에만 167개 정도의 성매매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강남에만.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성매매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오피스 성매매하는 여성이 한번 몇 년 전인가 수입 인증을 해서 통장 잔고를 올린 적이 있어요. 자기 오피스텔 성매매로 월 1억 번다 해 가지고 통장 잔고를 올리는 바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어가나.'라고 제가 그 상담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이 오피스텔 성매매를 위해서 어디 있는지 우리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딘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광고를 진행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성매매 업주들만 들어가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성매매 광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남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딘가를 이렇게 사진들을 보고 그 여성을 클릭을 하면 거기 그 담당 매니저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중력증을 인증해요. 고발하지 않는지, 경찰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그 인증을 하고요. 그 인증을 통해서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로. 그럼 거기 가 있으면 거기냐? 거기가 꼭 아니고 거기다 주차를 해서 어느 건물로 옮기면 그 건물 쪽에 몇 호에 가서 번호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실제로 봤거든요, 주고받은 문자를. 그리고 아내분들이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내 남편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암호고, 그 암호를 통해 성매매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러면은 "번호를 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63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크를 4번 해라." 또는 어떤 단어를 얘기하니까 007 작전이에요, 이 성매매는. 아 그 007 작전을 펼쳐 가면서까지도 이 성매매를 하는 거죠.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이 안에 들어 있고, 누군지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사람 인증을 하고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매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암호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시지만 다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속이나 이런 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단속으로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업주이신 분이 부부 상담을 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노골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피하십니까?"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부부 상담을 위해 오셨으니깐요.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성매매 업소 여성과 바람이 나서, 이거 업소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하고 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부부 상담을 왔던 사례도 있는데,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인제 단속이 뜬다는 소식이 어서 들리면 그날은 그 업소를 싹 비워 놓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보책에 다 있는 거죠. 성매매는 보통 일회성 거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업소 여성과 불륜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나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든지 "한 번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이. 한 번은 어려운데 두 번째부터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성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잤는데 속궁합이 잘 맞아. 이 여자하고는 잘 맞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그러면은 여기 가서 자주 가게 되고, 업소에서 만나면은 그 업주에게 몇 프로,
여성에게 몇 프로 50% 50% 이렇게 나눠 갖게 돼 있거든요. 5대 5 거나 6대 4 거나 7대 3 이거나 이렇게 여자마다 다른데 이렇게 나눠 갖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은 밖에서의 만남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만나면은 이 성매매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따라오는 선물들, 이벤트,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며 이 일을 하겠냐.'라는 어떤 꽃뱀 기술을 펼치죠. "나 불쌍해. 나 불쌍하니까 도와줘."로 갑니다. 나 사실은 뭐 애도 있고 아니면 병든 엄마가 있고.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룸사롱을 한참 다니면서 술집 애들을 만나 봤는데 걔네들하고 사적으로 외부에서 만나면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 자기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어두운 얘기만 해서 도저히 거기 있는 애들하고는 못 만나겠다 싶어서 술집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삶의 피해자. 그걸 들어주기가 너무 지쳐서 술집에 가는 걸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술집 애들하고 만나는 거를. 그냥 술집에 가면은 즐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 사례 중에는 아주 높은 전문직 큰 회사의 전문직이면서 높은 고위직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매매하는 여성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주로 하시는데 이분은 성매매하는 여성하고 밖에서 방을 얻어 놓고 살림을 차린 거예요 3 년이요. 그 여자는 성매매 일도 계속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성매매 업소를 안 가게 하고 싶으면 달에 자기를 얼마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게 된 지도 1 년여가 됐고 여자는 낮에는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거기서 매니저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 남자를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내가 그걸 알게 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 이 남편이 성매매 업소 아가씨한테는 꽃도 갖다 바치고 가방도 사다 주고 만날 때마다 비용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함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업소 여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재밌어서 한번 해 보니 너무 좋은 거죠. 이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하고 다르게 잠자리 하는 기술을 익혀요. 우리는 '여자의 기술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되게 단순하게 여자는 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매매 업소는 모든 성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욕조부터 샤워실부터 누울 수 있는 침대부터 물을 끼얹을 수 있는 베드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온몸으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준비돼 있어요. 그 서비스 이름들도 있어요. 제가 이름이 너무 일본말이어서 못 외워서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못 외워서 제가 지금 표현을 못 하는데 성매매 업소 그 서비스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한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그 세계에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는 게 있는 거야.' 더 자극적으로 원하게 되고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을 접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가 다정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왜 굳이 업소 여성을 찾고 심지어 깊은 관계까지 맺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수준이라 제가 좀 웃음이 나온 게 내가 일상적으로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 근데 이 아내하고는 속궁합이 안 맞아. 아니면 잘 맞더라도 쿨리지 효과라 그래서 새로운 처음 본 여성을 보면은 성욕이 더 활성화되거든요. 생쥐 갖고 실험을 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쥐뿐이 아니라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새로운 암컷이 들어오면 되지 않던 발기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한테 새로운 자극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성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성들도 양심이 있어서 남성들도 양심이 있어서 이 말 좀 그렇지만 여성이고 남성이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양심도 없는 것들 그런데 일말의 깨알 같은 양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성매매는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성분들은. '나 친구하고 술 한잔 했어?' 이런 가벼움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바람을 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도파민의 충족 욕구, 도파민이 약한 뇌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뇌도 있고요. 더 강력한
쾌락 그리고 더 재미있는 유희 그것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사이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그것이 어떤 내 와이프와 남편과 사이가 좋고 나쁨 그것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다양성을 즐기려는 욕구 때문인가요? 아니면 업소에서 해주는 공주, 왕 대접에 속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건가요? 업소 쪽은 그냥 업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업소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룸사롱, 뭐 풀사롱, 단란주점, 뭐 노래방, 성매매 업소, 오피 업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좀 달라요. 이 업소마다 이 이름 달린 곳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알아요. 근데 성적인 성매매만 딱 하고 나오는 것은 진짜 욕구나 쾌락 때문인데 룸사롱이나 이런 어떤 방이 있는 룸에 가서 놀고 이러는 것들은 정서적인 부분도 충족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최고의 뭐 점오라는 곳이 있어요. 템프로 말고 템프로보다 윗급인 점오라는 룸사롱이 있는데 여기 여성들은 2 차를 하지 않아요. 2 차를 가지 않는 건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매매를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여성들은 딱 가면 제가 어떤 남성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얘기를 한대요. "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빠. 너무 고생했어요 대표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라고 말을 해 준대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어디 가서 힘들다고 얘기하기 좀 짜쳐. 말 그대로. 근데 거기 갔더니 그걸 다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인정을 해 줘요. 집에 가면 어때요? 막 들어가요 고생하고.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런단 말이야. 남편 올 때까지 음식 쓰레기 쥐고 있었던 거야, 버리기 싫어서. 아니면 오늘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날이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고했어."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자 분리수거 가자."라는 거야. "분리수거 좀 해. 애 좀 봐. 애 장난감 좀 치워. 애 목욕 좀 시켜."라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드신 중년 부부라면 말이 없죠. 왔거나 말거나. 근데 거기 가면 생긋생긋 웃는 여성들이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멋있어요." 이런 부분에 인정과 존중을 다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 거기 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겠죠. 최근에 불륜이 발생하는 장소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불륜이 예전에는 아는 사람, 회사, 뭐 모임, 교회, 직장, 동호회, 동창회, 무슨 운동 모임, 영어 모임, 뭐 이런 모임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치면 지금도 그런 쪽의 불륜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요즘에 트렌드로 나는 거는 핸드폰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도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 구조는 핸드폰 안에 너무나 많은 만남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만나고 바람을 피고 관계를 이어가고 또 쉽게 헤어지고 그럼 또 쉽게 만나 너무 쉽게 불륜 상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통도 쉽고 가깝고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외도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결혼인데도 불행해지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왜 불행해지냐면 조건은 맞고 조건은 좋지만 성격적인 부분이 이제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소통에서 가장 주된 중요도가 있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가장 불행해지는데 이제 조건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는 그렇지만 과거의 원가족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날 경우 많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원가족의 구성이나 뭐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비슷했어요, 원가족의 분위기가. 그럼 두 분이 잘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쪽 부모님은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 부부고 한쪽 부부는 서로 대면대면하고 외면하는 이제 회피성이 짙은 그런 집안의 부모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로 조건은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회피하는 부모를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계속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엎드리거나 무조건 엎드려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눈치 보는 삶을 살거나 그럼 한쪽에서는 항상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화가 많단 말이에요.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항상 화를 내게 될 거고 한 명은 항상 회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없죠. 제가 소통의 중요성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는 따로 분리가 돼서 서로 각자의 생각 속에 각자의 공간 속에 고립이 돼 버리고 한 명은 그 고립으로 화가 나고 한 명은 그 고립으로 인해서 더 깊이 고립되고 묻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전혀 소통이 이제는 어느 순간 끊겨 버리고 부부관계도 갖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굉장히 불행해지는 케이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외롭다고 느낄 때 불륜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 남자는 집 사면 바람을 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집을 산다는 거 예전에나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예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내가 이룰 걸 좀 이뤘어. 나 이 정도 이뤘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바람을 피고 여자들은 '내가 이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느낄 때 불행할 때 바람을 핀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행복할 때 여자는 불행할 때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남자는 '나한테 주는 상이야.'라고 생각하고 여성들은 '이건 나한테 주는 보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의 외도 중에 여성의 외도가 훨씬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서적인 부분이 다 간 가운데 육체적인 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다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남편의 외도보다. 그러니까 여성은 내 남편과 불행할 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이 사람하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바람을 피고 정서적인 부분을 그 상간남한테 모두 의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체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나고 또 속궁합까지 잘 맞고 나면 여자는 아이가 옷섬을 지고 엄마 못 나가게 잠을 들면 그 옷섬을 자르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로 정서적인 깊이가 깊은 상태에서 바람을 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의 외도가 더 위험한 쪽인 건 맞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각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얘기인데 배우자의 외도가 조금만 있는 것 같은 눈치만 채도 바로 화를 내죠. "이거 뭐냐? 너 바람 폈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람 핀 사람들은요. 눈앞에다가 이렇게 호텔 들어갔다 나와 있는 사진을 줘도 얘기만 하고 나왔다 그래요. 판사님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정말 얘기만 했다 그러지 그냥 둘이서 이불 덮고 탁 옷 벗고 누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역을 녹음해 놓은 거라든지 둘이 주고받은 딱 증거를 딱 들이대야 "어 맞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든가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거나 이러는데 조그마한 증거를 잡았다 그래서 들이밀면 그 순간 나는 의처증, 의부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너 괘씸하다."고 얘기해요. "너 왜 이런 남의 거 뒤져? 그리고 이게 바람 폈다는 증거가 확실히 되는 거야? 네가 봤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자마자 화를 내는 실수가 가장 좋지 않고요. 그때일수록 더 평정심을 찾고 너무 잔잔해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죠. 외도는 일시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사례를 보면 얼마나 지속되나요? 유독 길게 이어지는 경우들의 특징이 있나요? 외도는 일시적인 일탈로 시작되죠. 그치만 그게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맺어지고 나면 인연이 진짜 맺기보다 끊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이 깊어지고 함께 몸정을 쌓다 보면 일탈로 시작해서 몸정을 쌓았는데 몸정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몸이. 그렇게 되면은 정서적인 깊이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섹스를 하면서 도파민도 분비가 되지만 관계 안정을 만들어 주는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 그 호르몬이 이 관계의 안정감을 갖게 해 줘요. 특히 남성들은 더 그게 더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죠. 분류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맺으면 최소가 3 개월이고요. 3 개월도 걸려야 끝나요. 분류는 걸리지 않으면 안 끝나요. 왜냐면은 부담되는 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 꽃뱀이어 가지고 풀뱀이어 가지고 돈이 막 수없이 들어가는 데 가서 돈이 없어. 그럼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겠죠. 서로의 니즈가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정적으로 만나서 몸으로 가고 그 몸이 깊어지고 정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면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막고 빠른 시일 내에 외도를 발견해서 그 관계를 정리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서둘러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던 집들은 이혼으로 간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 3년, 10년씩 관계가 이어지려면 감정 외에 또 다른 결속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원인들이 작용하나요? 3년 이상 되는 경우는요. 3 년에서 10년 몇 년 가는 거는 금전적인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떤 분이 외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 여자하고 거의 6-7 년째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체인 사업을 해요. 무슨 체인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체인 사업을 하는데 이 체인 사업하는데 이 상간녀가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 체인 사업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조금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 지점이 막 10 개가 되고 20 개가 되고 30 개가 되고 50 개가 되고 100 개가 되다 보니까 이 지분을 쪼끔씩 쪼끔씩 넣은 이 여자가 돈을 가져가는 게 이 남자가 돈을 받지 않고도 지분을 쪼끔씩 주는 거예요. 1% 2%를 주다 보니까 월 가져가는 돈이 1억 이 넘는 거예요, 이 남자랑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금전적인 결속력이 생겨 버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아요, 내가 얻는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커플이 3 년, 5 년, 7 년, 10년 가는 커플이에요. 1년 안에 이 불륜을 잡으면 이 금전적인 결속력이 생기기 전이에요. 근데 1 년이 지나면서는 그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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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라오고 또는 이 돈을 뺏기 위해서 남자들 만나는 경우도 여자들한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몸통이 깊어지면 여자가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능력 있는 남자들은 주면서도 만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능력의 뭐 유무도 있겠지만 능력이 아주 많다 그래서 여자한테 무조건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도록이면 6 개월 안에, 되도록이면 1년 안에 이 관계를 끝맺을 수 있도록 빠르게 눈치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남편을 살피거나 아내를 살피는데 '아내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 남편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 괜히 나한테 신경질을 내거나 지나치게 잘해 주거나 또는 시간이 비는 일이 자꾸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주의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발각하면 무조건 이혼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함께 지켜주는 게 좋은데 물론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울 것 같으면은 이혼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정을 살릴 마음이 있다면 외도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외도를 저지름으로 해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있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 뭐냐? 외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줄이고 상간녀한테 쓰는 돈을 늘리고 외도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갖고 남편 몰래 상간남 주고 뭐 이런 경우. 생활비도 애도 보살피지 않고 늘 나가서 남자랑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최악으로 치닫는 외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외도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 때는 용서를 하고 가정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